하트 시그널이 취향에 맞냐고? 하트 시그널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4화부터 한 10화? 그 정도까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1, 2화, 14화는 보기 좀 힘들더라고. 1, 2화는 너무 억지로 막 시그널이라고 말하는 패널들도 좀 부담스럽고 과정이 너무 느린 것도 조금 힘들었는데 14화는 이게 막상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은 너무 편집해서 안 보여주고 어떤 부분은 또 너무 과장해가지고 막 그런 감정을 나에게 요구를 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슬픈 영화를 보는데 난 눈물이 안 나오는데 거기 있는 영화 속의 출연자들만 울고 있는 느낌이야. 출연자들이 안 울고 내가 울어야 그게 영화가 슬픈 영화지. 나는 눈물이 안 나. 근데 자꾸 출연자들은 울어. 옛날에 그 눈물이 주룩주룩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영화를 보는데 영화 속에서 배우들은 엄청 울어. 근데 나는 나 아직 눈물 안 나는데 좀 이따 울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를 봐. 좀 이따 울지. 약간 이런 그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가 안 좋은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트 시그널 약간 14화가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좀 불편했어. 1, 2화는 느리고 시그널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요구해서 좀 힘들었고 14화는 어떤 감정선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좀 힘들었어요. 4화부터 한 10화 그 정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괜찮았어. 이렇게 빠져들 수 있었거든요. 14화만 뚝 떼놓고 보자니 14화 재미없는데?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지금. 그래가지고 14화로 14화로 장면 14만 뭐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할 거면 4화부터 하고 싶은데 약간 이래서 지금 14화를 지금 자꾸 미루는 건 있습니다. 그 영화 음악 다큐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영화 음악은 영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영화의 분위기를 바꿔서 시청자에게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음악이 있고 말 그대로 그냥 음악이 어떤 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음악이 있고 슬픈 음악을 틀어서 사람들에게 슬픔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굉장히 기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강렬한 슬픔을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음악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정서를 바꾸는 음악이잖아요. 그 음악이 기쁠지언정. 그러니까 하트 시그널도 차라리 그냥 날것의 그대를 보여주고 우리가 거기서 정서를 느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4가 불편했다 이거죠. 이건 시청 소감입니다. 저는 그랬다고요. 나는 그랬다는 거지.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15화까지 어쨌건 보고든 아니면 뭐 중간에든 장면으로 해서 쭉 훑어보는 건 조만간 해보자고요. 저렇게 시그널 하우스에서 매일 보는 게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되려 전 좀 더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 기다림에 대한 설렘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나도 되게 지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도.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있으면서 계속 더 빨리 익숙해지고 더 빨리 사귀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결애랑 여수 카페에서 허벅지 쓸면서 얘기한 거. 근데 동아리 모임이나 이렇게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 친한 뭐 선후배들 사이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는 못하고 나한테 그러면 나는 설레버릴 거야.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상대가 설렐 거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또 친근함의 표현일 수도 있는 자주 어울리는 뭐 남사친 여사친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이유는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하트 시그널하고 톤이 안 맞아서 그래. 하트 시그널의 톤과 지영 씨가 원래 가진 그런 친근하고 발랄한 매력의 톤이 잘 안 맞아. 근데 지영 씨가 맞추려고 애를 쓰긴 썼지. 그 부분에서 약간 조금 어떻게 지민은 지원에게 고백하고 마음을 접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걸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지민 씨가 지원 씨에게 마음이 간 거는 어쨌건 지민 씨는 자기가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갔던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 씨에게 첫인상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첫인생 선택을 하면서 그 마음이 더 간 거야. 왜냐면 지민 씨는 자기가 믿는 것을 더 믿거든. 지민 씨에게는 어떻게든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남자답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지원 씨에게 더 마음이 갔고 그리고 내가 거기다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가.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 혼자만의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하트 시그널 안에서 두드러 맞는 꿈을 꿀 정도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고 숨 쉴 구멍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혼자서 지원 씨를 좋아하는 그 마음까지도 유지한다는 건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후신 씨가 숨구멍을 틔워줬고 그러다 보니까 후신 씨를 통해서 지원 씨를 향한 마음이 분산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 지민 씨가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맞아 의사 밝히기 전부터 좋아했어. 처음에 태도 자체가 지원 씨는 리더십이 있거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형 같다는 느낌으로 막 밥 순서도 정했거든. 물론 그걸 지민 씨가 보진 못했지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막 이끄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원이는 왜 지민이 아닐까요? 지원 씨는 그런 대학생의 그런 발랄함이 그렇게 신선하게 느껴지진 않죠. 지원 씨가 봤을 때 지민 씨는 자기가 몇 년 전에 보던 그런 학생들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겠지. 학교나 이런 데 가도 그런 후배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는 나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냥 애로만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민규 씨는 워낙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서 닫아놨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가 처음에 주미에게 마음이 있었을까?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만약 주미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 씨에게 다가갔다면 지원 씨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원 씨가 주미 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도 주미 씨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원 씨는 상대적으로 주미 씨보다는 흔들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근데 뭐 그렇게 다가진 않았으니까. 민규가 지민이 마지막 커플 때 지민이에게 빠져 있다가 선구일 때 지민이는 어땠을까요? 그 후로 민규도 힘들어했는데. 아니 지민이도 힘들었지. 지민이도 힘들었지. 민규의 그런 마음도 힘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언니들하고 있는 그런 것도 물론 편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눈치도 보이고 그렇게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두드러 맞는 꿈을 꿨겠지. 단지 민규의 문제라면 그렇게 두들겨 맞는 꿈까지가 아니라 다른 꿈을 꿨을 거야. 그 꿈의 특성상. 그 안에서의 이제 동성 간의 어떤 눈치 보임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꿨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 당연히 눈치 많이 봤겠지. 지민 씨도. 그러면서 이제 후신 씨는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니까 숨구멍이 되는 거야. 더더욱. 물론 후신 씨 자체가 흥미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후신 자체가 재밌고 흥미롭지만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눈치 보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어. 물론 지영 씨와 후신 씨가 그렇게 빨리 얽히긴 했지만 언니들 눈치를 안 보고 후신 씨를 줘야 되지. 왜냐면 새로운 인물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후신 씨가 여러모로 더 숨구멍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민이 힘들었지. 어디 가나 막내는 힘들어요. 그리고 밝아 보이는 사람 치고 주변 눈치에 안 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물론 지민 씨가 약간 본투 밝음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통통 튀고 이러지만 그 타인 앞에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타인을 위해서 항상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민 씨는 기본적으로 강단도 있고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그 선택을 믿는 사람인 건 사실인데 주변 사람 눈치를 많이 보지. 노홍철은 예외라고? 그럴 수 있죠. 노홍철 씨는, 그렇죠. 예외일 수 있겠네요. 지영 씨가 불쌍해 보이지는 않았나요? 여기 나오는 사람 다 연민이 가죠. 누군들 안 불쌍하겠어.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안에서 이 20대 어린, 20, 30대지만, 20, 30대 어린 친구들이 뭐 고생했지. 당연히 안쓰럽지. 누구 하나만 안쓰럽다 생각하면 그건 편파적인 거고. 여기 있는 사람, 주미 씨는 뭐 마음에 안 힘들었겠나? 주미 씨는 주미 씨대로 힘들지. 지민 씨는 다 똑같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여기서는 누구나가 다 좀 불쌍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이 공간 안에서 이걸 또 불쌍하다 표현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표현일 수 있을 거고 연민을 가져야지. 어쨌건 우리는 아니지. 나보다 훨씬 난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환승연애나 체인지데이스가 너무 이게 과하게 이 친구들을 가혹한 환경에 몰아넣지 않나 생각했는데 하트 시그널도 만만치 않더라고. 하트 시그널도 진짜 이 카메라가 다 꽉꽉 차여있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연애 소설 같다는 이런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유로운 본성과 싸우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고 그런 모습 안에서 마음도 고백을 제대로 못하고 거절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한 달을 지내야 돼. 와, 이것이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술 먹고 하면 주정 부릴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내가 20대였으면 저기서 큰 사고 쳤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내가 있었으면. 깽판 한번 부리지. 거기서 카메라맨이나 중변에 PD 있으면 PD 한번 먹살 잡고 싸워. 야, 네가 뭔데 우리를 여기다 가둬가지고 막 이러면서. 물론 뭐 본인이 직접 의도해서 나갔지만, 그럼 여기서는 내가 누구 한 사람한테 불쌍하지 않나요?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편파적인 얘기야. 그래, 이게 한 달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야. 나라면 못해. 계좌 보면 다시 마음 다 잡게 된다고? 그러네요.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죠. 금융치료. 그렇죠. 물론 그렇지. 그래도 마음이 힘든 건 힘든 거잖아.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다고 모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월급만 생각하면 다 괜찮아? 물론 월급날부터 3, 4일까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막 증오스럽던 부장님이 월급 받고 3일은 이뻐 보이지. 하지만 4일째부터는 다시 부장님 증오스럽잖아요. 금융치료도 이게 뭐 여기서 한 달간 내가 그 정서를 유지하는 건 어렵지. 그 상황에서 이게 감정 올라오잖아요. 물론 얻는 것도 있지. 유명세도 얻고 그렇지만 힘든 건 힘든 거라는 거죠. 지형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 지형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그냥 막 퍼주는 거에 있어서 즐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여지를 보인다? 그러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지를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싸우고 이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어떤 사람은 안 싸우고 혼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 여기서 보면은 돌아서 버리는 사람은 민규지.
거기에서 더 노력하는 사람은 결애고, 지원 씨는 싸우고 노력하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후신 씨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으러 가. 농담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뭐 나한테 달린 거지. 13기 한의사 상철은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고 해놓고 다른 남자랑 술 마신 걸로 잘라버리면, 그래요. 13기 상철도 그랬지. 근데 그거 나는 솔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악플 때문에 출연한 거 대부분 후회한대요. 그래? 나도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나도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든 게, 내가 지금 이 일반인들한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덜 카타르시스를 주더라도 어떤 교육 채널로서의 선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LBC가 교육 채널이라고 하면은 안 믿겠지만 LBC는 교육 채널이거든요. 실은 이게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방송이면서도 일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어쨌건 나도 그런 리뷰 방송을 많이 하지 않은 시점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조금 그랬던 것 같아. 오늘 어떻게 약간 하트 시그널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방송이 됐네? 지영이가 욕을 안 먹으려면 민규가 확실히 스탠스를 했어야 하는 건 맞음. 그렇죠. 그러니까 민규 씨는 내가 스탠스를 확실히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1대1로 보기에는 스탠스가 확실하지 않은 거지. 이게 3인칭으로 민규 씨가 지민 씨를 대하는 거랑 지영 씨를 대하는 거를 보면 저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지영 씨 입장에서는 지민 씨랑 둘이 있을 때 뭐 어떤지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안 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15화 커플 반전? 그건 모르죠. 모르니까 반전이지. 이브리가 지금 예측하면 그건 반전이 아니지. 14화 결의 헌신이 따뜻하게 다가왔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관점의 차이지. 누군가는 결의 헌신을 따뜻하게 보는 거고, 누군가는 그래서 주미 관점에서 보면은 나의 헌신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결례를 기다린 것은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는 거고, 지원 씨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신청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지. 그러니까 지영 씨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감동적일 수 있고, 누구 입장에서는 뭐 실망스럽거나 이제 뭐 충격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손우산이 조금 좀 불편한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여러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의 변화에 어느 정도 이해나 연민이 있었다면 그런 장면은 좀 피했어야지. 왜냐면 주미나 지원 씨는 상처받을 수 있었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다정함이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되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지영 같은 경우 아직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요? 단순 취향 차로 보시나요? 근데 지영 씨는 어쨌건 그런 사람을 원하긴 하죠. 그래서 다정함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영 씨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다정함을 기준으로 하면 지영 씨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영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정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민규 씨의 마음을 얻을 거면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덜 줘야지. 슬리퍼 같은 것도 내가 가져올게 하고 그냥 뛰어 내려가 버리는가. 내려갔으면 가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죠. 근데 그치, 다정하면 좀 기준치가 변할 수 있으니까. 지영이 남이 봐도 멋지고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좀 어쨌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니까. 처음에 자기소개 때도 어려서 주인공인 모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자기가 주인공으로 기억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니까 주인공인 남자를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내가 주인공이니까 아무나 돼, 괜찮아, 너 따라와, 이 마음은 또 아니니까. 또 거기에서 나는 주인공이고 싶고, 그리고 타인의 배려를 조금 더 요구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주인공이면서 그렇게 빛나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걸 원하겠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지영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원이 불쌍한 지영에게 데이트 신청 까이고 결에 따라 커피 마시느라고. 그 부분에서 약간 서운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배려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결혜 씨도 조금 더 지원 씨를 배려했겠죠. 편집된 거겠지. 지원 씨가 무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근데 물론 그렇게 민망함을 무릅쓰고 또 지영 씨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또 지영 씨의 마음이 또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면 내 자신 안에 그런 면이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죠. 어쨌건 그런 부정적인 일을 자주 접하다 보면 내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관점을 생각한다는 뭐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꼭 이해한다고 근데 내 안에 그런 면이 있는 건 아니고. 지영이 인스타가 보면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깊어요. 취미가. 그래요? 그렇군요. 뭐 취미가 얕다고는 안 한 것 같은데.
취미가 깊겠죠. 좋아하는 거 많겠지. 그 중에서 어떤 취미가 제일 깊던가요? 근데 지영 씨는? 지영 씨는 만화책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만화책에 대한 취미가 깊나요? 궁금하네요. 지영 씨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취미생활의 조예가 깊군요. 지원이 연애하기도 적합한 대상은 아니니까 지영은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택한 이유도 결혼하기 좋은 대상일 수 있겠죠. 맞아요. 결혼하기 좋은 사람일 수 있지. 나만 바라보고 또 헌신적이고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뭐 챔피언도 해봤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면이 많죠. 결혜 씨도 잘 맞고 지영 씨랑 또. 다음 화에 진짜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막 반전이 막 탁 터져가지고 우리가 또 뭐 막 서로 당황해가지고 어떤 분은 거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그거 나름대로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지영은 얼굴이 죄예요. 긍정적인 의미겠죠. 아름다우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다가간다는 의미니까. 그럴 수 있겠죠. 댓글에 지영이 여출들과의 관계는 잘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는 남출들한테 대할 때 표정이나 말투가 다른 걸 캐치했다는 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출의 표를 다 얻는 게 목표라는 글도 있었고요. 남출의 표를 다 얻는다는 게 목표인 것까지는 뭐 그건 조금 너무 과한 해석일 수 있고 근데 이게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그걸 목표로 할 수는 있겠지. 왜냐면 하트 시간에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상을 남긴다. 뭐 그거라면 뭐 그걸 그렇게 과장해서 해석한다면 뭐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그냥 표를 얻는다가 목적은 아니겠죠. 그냥 좋은 인상을 남긴다. 내 마음을 뭐 굳이 다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여출들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 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애와 시간을 갖는 것도 주미가 결애에 대한 마음 알고도 결애와 시간 갖는 것 이런 걸 보면 여자들과의 관계를 덜 신경 쓰는 건 있지. 근데 뭐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뭐 하트 시그널에서 원하는 거고 지영이 어장친다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대화 패턴을 보면 항상 민규를 좋아한다고 살짝 어필하고 그 뒤에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위로해 주느라 그 뒤에 너도 괜찮은 사람이고 너도 예전에 좋았다 이렇게 말함. 그럴 수 있죠. 맞아. 그게 이제 지영 씨의 의도일 수 있고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보통 마지막 말을 듣거든. 기억하거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거절은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뭔가 가능성을 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왜냐면 내가 지영 씨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얼굴이 죄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 말도 맞을 것 같아요. 뭐 지영을 보면 남자들이 하는 말이 떠오르던데 모두에게 친절한 남자보단 나에게만 친절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지영은 그런 사람을 원하죠. 맞아. 민규도 그런 사람을 원하죠. 어장 같은 멘트 보면 항상 대화의 뒤에 나옴. 즉 상대를 위로해주거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한 멘트. 착해서 그래. 뭐 착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상대한테 오해를 줬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겠네요. 유튜브 중에 지영이 불쌍하다고 우는 분도 있었다고? 물론 그것도 울 것도 있겠죠. 그 사람이 뭐 슬펐다면 울 수도 있겠지. 이게 약간 뭔가 그 몰입된 상황을 서로가 공감하는 그런 방송이었나 보구나.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유튜브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LBC는 정말로 지향하는 태도지. 한 사람의 관점에 몰입해가지고 그런 감정만을 느끼는 거는 LBC에서 이제 가장 지향하죠. 그게 뭐 누구든 지영 씨든 민규 씨든 우리는 항상 입체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가능하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더라도 이성의 힘을 놓지 않으려는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게 어쨌건 제가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간간히 말하지만 저희 채널에 기본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그 철학의 주제는 이성의 힘이잖아요. 이성의 힘이고 또 하나는 그 현재의 선택에 충실한 것 그거 이제 두 가지가 우리 채널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철학인데 그 내가 어떤 관점에 좀 빠져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온전히 공유를 해버리는 순간 실은 이성의 힘은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은 제가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저는 굉장히 지향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건 내 생각이고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송이라면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난 후신이 진심 이야기할 때 감동해서 울었는데 근데 소장님이 취했다니 다시 깨네요. 아니 후신 씨의 말이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감동이고 진실이고 굉장히 좋은 타인을 위한 헌신의 결말을 원하고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자기에게 취한 거에서부터의 그런 감정 자체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 후신 씨가 막 그게 취해가지고 막 거짓된 행동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전혀. 한번 쭉 달리는 거 한번 해보죠. 일요일날 한번 하루 종일 한번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영이가 이어줘도 결애는 지영핏 끝까지 했을 듯. 그럴 수 있죠. 결애 씨는 주미 씨에게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한번 마음이 갖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쨌건 심리적으로도 매몰 비용이 있거든요. 그 매몰 비용 때문에라도 마음을 접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영이 민규에게 미치게 직전했던 게 오기도 있을까요? 오기? 아니 뭐 이걸 오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올 때도 올 때도 안 오니까 왜 안 오는지 지영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더 하면 올려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내가 더 하게 되는 건 있었겠지. 근데 실은 민규 입장에서는 지영 씨가 표현을 안 해서 안 간 건 아니었거든. 후신이 갈수록 살 빠지는 거 눈에 보여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담백 후신, 마라 지원, 진라면 순한맛 결해, 아이샤 민규? 아, 그래요? 왜 지원 씨가 말하지? 지원 씨는 농민 배감 순댓국 아니에요? 지원 씨는 돌직구라? 돌직구라 마라? 하긴 그런 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인상적으로는 마라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원 씨가 상당히 그런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연애를 좋은 남자잖아요. 리더십 있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딱 그 이끌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힘든 거 주변에 티 안 내고, 딱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순댓국이 떠올랐는데, 이게 마라는 약간 되게 트렌디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요즘에는 익숙한 음식이지만 이게 유행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좀 옛날 음식을 좀 떠올렸는데, 뭐 마라처럼 이렇게 톡 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지원 같은 성향은 어떤 사람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냐고? 지원 같은 성향. 지원 같은 성향은 뭐 좋게 말하면 내조를 잘하는 사람이죠. 내조를 잘하고, 그리고 잘 기다릴 수 있는, 자기 삶이 독립적일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자립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 두 가지가 갖춰진 사람이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대화, 그리고 같이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새로운 거 보고 그런 거를 막 생각하고 항상 연락도 자주 해주는 사람이라거나, 그래서 그런 쪽의 계열로 만나면 이제 지원 씨는 힘들죠. 지영은 어떤 남자와 대화해도 자기 어필, 둘 사이 연애 감정의 여지만 말해요. 건설적, 실제적, 현실감 있는 구체적 언어가 없고 멜로드라마적 추상 개념의 위주로요. 남자 뚫어져라 오래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편집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말씀처럼 왜 민규 이슈 때 민규가 지영 얘기를 계속했냐, 이런 것들이 실은 다른 사람이 건설적 얘기를 하면 하트 시그널의 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편집해버리는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확정된 것 같은 대화, 아니면 어떤 건설적인 대화, 이런 거는 하트 시그널의 톤이 안 맞으니까 편집돼. 그러면 남는 거는 뭔가 여지를 주는 것, 아니면 뭔가 그 연애적인 것, 예를 들어 지영 씨 입장에서는 어장하는 것 같이 여지를 주는 그런 멘트들, 그런 멘트들만 남아버리니까 이게 뭐 건설적인 대화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민규랑 이수 씨 대화는 남는 게 없어. 그렇게 돼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결국은 뭐 이렇게 건설적인 대화나 이런 건 다 쳐내는 거고, 저런 부분만 남으니까 상대적으로는 뭐 지영 씨는 저렇게 더더욱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민규랑 이수는 쟤네가 왜 가까운 거야?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건설적인 대화도 했겠지. 자기 취미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오고 갔겠지. 근데 그런 게 뭐 다 날아가 버렸으니 말 그대로 그런 감정선에 관련된 것만 남고, 이런 배려 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만 딱딱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트 시그널이 원하는 톤일 수도 있겠지. 지원은 남자 불려우? 그래요? 전혀 반대일 것 같은데? 결에는 14화로 지영이가 본인이라고 확신할까요? 마음 한 구석엔 확신하지만 확신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겠지. 마음으로는 확신할 거예요. 결의 씨는 지영 씨가 자기의 카페로 온 순간부터 더 확신했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게 자신만만한 태도로 확신을 한다고 표현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안 하겠지. 지원 씨는 그래요, 불효과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불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이라는 수식어는 맞는 것 같은데 여우는 아닌 것 같아요. 불곰이 가깝지. 겉으로 이제 굉장히 샤프한 외모여서 약간 곰이라는 느낌하고 좀 안 맞지만, 근데 이제 자기 일 우직하게 잘하고 뚝심 있게 뭔가를 이뤄나가는 걸, 그런 것들을 보면 불곰에 가깝지 않은가. 굳이 따지면 불곰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내가 이러겠다는 게 또 불곰이라 그러지 말고, 속에 천불. 속에 천불을 날릴 수도 있겠지. 계산적인 남자라고 지원이? 계산적인 면이 있는데 그게 막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승부에서 이기고 싶다는 마음에 더 가까운 계산인 것 같아요. 결혜 씨는 뭐 한번 꽂혔으니까 가는 거고, 지원 씨도 한번 목표를 수립을 했으니 그걸 달성하고자 달려가는 거지.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지원이가 나이 들면 결혜처럼 될 것 같다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지원 씨는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더 다른 방향으로 카리스마가 있어지면 있어졌지, 뭔가 그쪽 계열은 아니야. 오히려 결혜 씨 같은 연애를 경험하고 나이 들면 민규 씨처럼 될 수는 있어. 나이가 근데 둘이 반대지만, 지원 씨랑 결혜 씨는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고, 민규도 지영한테 어장 많이 쳤어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분명히. 이건 어쨌건 어장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의도하게 친 게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느꼈을 수 있으니까. 후신은 왜 달팽이를 키울까요? 교감이 힘든데. 이것도 예술병인가요? 아니 후신 씨가 예술병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달팽이는
조금 특별하다는 것도 있잖아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지. 물론 달팽이에 관련된 어떤 다른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어떤 서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달팽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잖아. 달팽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변에 애완뱀까지도 봤어도 애완 달팽이를 키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존재에 자기의 자아를 의탁했어. 그 나의 후석이라고 자기 이름과 비슷한 이름까지 부여해서 이거는 굉장히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실은 내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달팽이도 물론 도움이 되죠. 근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서 키울 수 있지. 그 추억일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어쨌건 우리가 이 신체적 이 촉각으로의 교감이 있어야 실은 옥시토신이 활발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털 달린 짐승이나 살결 이런 게 옥시토신을 분비해줘요. 근데 달팽이는 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팽이를 통해서 얻는 그 옥시토신과 고양이나 개를 통해서 얻는 옥시토신의 양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고양이랑 개 쪽이 더 클 수 있다고. 그러면 달팽이를 통해서 얻는 건 내가 이런 달팽이라는 존재를 키움으로써 얻는 특별함과 외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꼭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유추의 연속이지 뭐. 어쨌든 달팽이는 저는 그렇다고 좀 보고는 있어요. 화가 지인이 비관적 감정에 일부러 빠지려는 경향을 보인 적이 있어서 그런 결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 화가 지인이 이제 어떤 성향인지 모르지만 좀 그럴 수 있죠. 주민은 왜 인기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더 가는 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미 씨는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잘 안 한 건 사실이니까 주미 씨야말로 실은 다른 여자 출연자들을 배려하고 있지. 특히나 이제 지민 씨를 좀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듣다가 생각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헌신은 저도 별로인 것 같아요. 얻고 난 뒤에 헌신은 특별하고 감사하지만요. 그렇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헌신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게 진실이나 본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정하고 주변에 충실한 사람이면 좋은데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너무 열정적으로 나에게 모든 걸 퍼주고 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이 사람의 진실일까? 예를 들어서 만나자마자 막 모든 걸 퍼주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주변에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골치 좀 썩는 거죠. 그렇죠. 목표를 위한 헌신은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보상받기 위한 헌신이니까. 보상이 안 왔을 때 화가 나는 거지. 민규랑 지영이 나올 때 제일 설레긴 하던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이야. 내 기준에서는 민규랑 지영이 나올 때 설레는 거지. 민규 씨는 지영 씨에게 설레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민규 기준에 생각하면은 지영 씨가 설레지 않아. 설레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 그거를 이성으로 눌러요. 그러니까 그게 지영이 좋지만 누르는 게 아니라 지영 같은 사람과 연애하면은 조금 힘들어지겠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것과 지영이 약간 표현이나 이런 게 진실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오해한 부분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누르는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데 아니면 제일 아름다운데 아니면 내가 볼 땐 매력적인데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뭐 민규 씨가 보기에 지영 씨는 또 다른 관점일 수 있으니까. 민규, 지영, 소파 씨는 정말 술김일 뿐이었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끊어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수가 오고 나서의 장면을 봐야지. 이수가 오고 나서의 장면을 보면 그게 술김이라는 거지. 아름다운 여성이 나에게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구애를 했어요. 그거는 민규 씨가 좋아할 만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수 씨가 오면서 다시 현실로 와버렸잖아. 현실로 딱 오면서 지영 씨와의 있던 그 시간들이 깨졌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위아 넌이라고 내가 실수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수 씨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좋아하니 그게 돼서 이제 좋게 오히려 받아들이니 민규 씨가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이수 씨에게로 원래 이수 씨였던 걸로 이제 가는 게 아니었나라고 저는 해석했는데 근데 그거는 좀 봐야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지. 내 앞에서는 이래놓고 뭐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이수가 오고 확 깨는 거 보고 처음으로 민규가 이수 관심 있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확 깨고 민규 씨의 그런 태도를 보면 단지 그냥 외부의 압박으로 인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규 씨가 지민 씨에게 관심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도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영 씨에게만 관심이 있고 이수 씨와 정리를 할 생각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도망치듯이 거기서도 완전히 무슨 포식자 앞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몸 떨어뜨리고 긴장해 있잖아. 그리고 자기 방 와가지고 완전히 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쓰지도 않을 정도로 그 정도면 완전히 숨어버린다고. 그 정도로 회피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기가 비현실에서 지금 현실로 왔을 때 그 상황이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런 거는 또 봐야죠. 또 이게 내가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어. 정말로 만약 다음 주에 민규 씨가 지영 씨를 선택한다면 이런 가설은 완전히 다 뒤집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연구를 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그때는 또 우리가 그룹 지니어스로 다시 또 민규 씨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자고요. 이수가 능청스럽게 행동해서 거기에 민규 넘어감. 능청? 능청이라면 능청이지 한편으로는. 근데 자신감 있는 태도죠. 민규 이해하지만 이수한테도 그런 스킨십에 준하는 행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영한테도 엄청 진했고 제작진 입장에서 지영과의 장면을 살려야 하니 이수와의 장면을 좀 배려해 준 듯해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시청자들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처럼 돼버리면 어쨌건 지영 씨는 그러니까 매기보다는 어쨌건 뭐 주인공으로서의 또 포지션이 있는 거니까 지영과의 소파에서는 뭐 본능과 가깝게 행동한 걸 수는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과 가깝게 행동한 걸 수도 있겠지. 어쨌건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그런 상황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상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하트 시그널은 그런 상황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그런 게 이제 출연자들이 다 힘든 상황이겠지. 다들 힘들겠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다음 시간에는 캡처본으로 같이 이렇게 쭉 긴 시간을 훑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얘기하자는 거지. 제가 이수라면 소파씬 보면 마음 식을 테고 제가 지영이라면 그래놓고 내빼는 민규에게 마음 들 텐데 다들 대단하다 느꼈어요. 이수 씨는 근데 그걸 자기 눈으로 봤거든. 자기 눈으로 보고 거기서 도망치도 와가지고 영어로 한글로도 표현 못하고 거기서 우리는 끝났어. 나의 실수로 모든 걸 망쳤어라고 말하는 건 지영 씨와의 데이트가 뭘 망쳤어? 지영 씨와의 데이트가 지영 씨와의 관계를 망쳤나? 지영 씨와의 그런 데이트는 이수 씨와의 관계를 망쳤어요. 그래서 위아 넌이라고 하면서 괴로워하잖아. 뭘 망쳐서 괴로워하는 거야? 이수와의 관계를 망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 이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수 씨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좋게 알아듣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수 씨가 똑똑한 사람이지.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영어를 해석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에 들어가 있는 민규의 마음을 해석하고 얘가 나와 민규 이 사람의 관계를 망쳤다고 괴로워하는구나. 우리를 우리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이수가 해석하고 그 민규의 태도에 이수 씨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영 씨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어가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민 씨와의 관계가 좋을 때 다른 사람 눈치를 그만큼 보진 않았거든요. 지민 씨와 데이트하는 걸 물론 눈치는 봤어. 안 보진 않았어. 데이트하는 거 좀 조심스럽겠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듯 막 다른 사람 숨기고 이러진 않았다고? 근데 그러면 지영 씨와 잘 될 마음이었으면 왜 도망쳐? 왜 우리는 내가 망쳤다는 얘기를 왜 해? 거기서 막 불안해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냥 미안해라고 했겠지. 미안해라고 하고 이게 내가 너에게 공수표를 날려서 미안해라는 속으로 말했겠지. 그거를 이수는 읽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런 것도 하나의 가설이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수 씨가 위아 넌이라는 얘기를 듣고 민규 씨에 대해서 호감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확신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딱 그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저걸 왜 좋아해? 이상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은 이제 이수 씨가 아마 그런 걸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느끼고 나와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느낀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뭐 이것도 뭐 모르죠. 또 봐야지. 그래서 나는 이수 씨가 이게 약간 좀 자존감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배려도 있고 통찰도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장면에서의 지영 씨는 좀 너무 안 됐지. 내가 어쨌건 마음을 줬던 사람에게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도망치듯 버렸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니 지영 씨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 또 민규 씨도 이제 그런 지영 씨한테 미안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싶고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젊은 친구들 이렇게 숙소에다 한 달 모아놓고 감정 소모시키는 게 한편으로는 이거를 막 분석을 하면서도 약간 마음이 좀 그래. 어쨌건 이게 최대한 출연자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죠. 왜냐면 이분들도 이게 이분들이 전부가 아니니까. 민규 힘들어서 불 끄고 있는데 이수는 방으로 막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별로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민규 씨한테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수는 거기서 들어간 거는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나를 피해서 도망쳤거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 눈치를 보고 도망쳤다는 걸 알고 이수 입장에서는 나에게 공격받을 게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구나. 근데 거기 동굴에 놔뒀으면 뭔가 잘 안 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굴에 놔뒀으면 안 풀렸을 수도 있지. 왜냐면 민구는 또 혼자 생각이 깊으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막 혼자 빠져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수가 거기에서 뭐 괜찮다고 바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으니까 이게 동굴로 갔는데 동굴로 막 쫓아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막 야 동굴 들어가면 배고프잖아 얘가 먹자 이렇게 한 거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 이렇게 회피형인 사람이 동굴로 들어갈 때 이렇게 보통 이제 동굴에서 나오라고 끄집어내는데 동굴로 먹을 거 들고 찾아온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피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근데 이거는 지금 오해하면서 관계가 끝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또 내일 또 라이브 하고 목요일날 낮솔로 돌아오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진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라이브를 하는 걸로. 그래요. 저는 일단 내일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